초음파에 보일 정도면 정말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여성 환자분들이거든요. 초음파를 자주 해보는 게 자주 방광암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의사다 시즌5. 오늘은 대한비뇨종양학회 빨간 풍선 캠페인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봤습니다. 비뇨의학과 선생님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대병원 김경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근무하는 비뇨의학과 구자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곡 경북대학병원에서 온 하윤석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세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비뇨종양학회에서 빨간 풍선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계시던데요. 빨간 풍선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인 건가요? 저희가 이제 방광암 하면 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방광암 하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혈뇨, 빨간 오줌을 네네.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알리기 위해서 빨간 풍선, 그리고 모양도 풍선하면 동그랗잖아요. 네. 방광도 동그랗고 동그란 방광에 빨간 오줌이 나오면 꼭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방광암 캠페인으로 빨간 풍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광암의 주요 증상이 혈뇨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 풍선하고 노란색 풍선이 정상 소변을 의미할 수 그래서 오늘 나는 의사다에서는 저희 비뇨의학과 교수님 세 분을 모시고 방광이랑 대체 어떤 기관인가 요거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구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방광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방광암 환자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네. 매년 네. 그 암의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발표를 보시면 남성 중에 네. 10위 안에 드는 암이고요. 발생률도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 방광암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사실이죠. 그러면 방광암이 원래 이렇게 많았는데 발견을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광암이 늘어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분들도 이제 병원에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발생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영국은 남성암 5위 안에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호발하는 연령대가 따로 있나요?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한 비율이 약 85% 정도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환자에서 한 4분의 3가량이 남자 환자, 그리고 4분의 1가량이 여자 환자로 남자 환자분이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남자 환자가 더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방광암의 위험 인자가 보통 이제 흡연, 또 일, 뭐 가죽 공장이나 협피 공장, 그런 염료 공장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방향 쪽 암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방광암을 좀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직업력이나 흡연력 때문에 그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좀 더 많지 않은가. 방광암이 생기면 아까 주요 증상으로 혈뇨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 말씀드리면 무통성 혈뇨라고, 이렇게 통증 없이 그냥 소변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건 빨간색 소변이 네.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잔뇨감이라든지 빈뇨 네. 또는 요 졸박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된다 하면 네. 통증이라든지 요페라 해서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증상 등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증상은 흔히 이제 방광염 같은 증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방광염과 방광암일 때 이 증상 차이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혈뇨의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염증이나 말씀하신 방광염처럼 아니면 결석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뇨를 안다고 무조건 방광암이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방광암인지 아닌지는 꼭 감별을 하라는 이유는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이 암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 네. 그리고 생존율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방광암은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 혈뇨거든요. 근데 내가 방광암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을 느꼈다면 그거는 이미 암이 방광을 넘어서 다른 데 전이를 하고 굉장히 진행된 암일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을 하더라도 너무 네. 늦어서 치료의 방법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 생존율이 심할 때는 10% 이하 떨어지는 치명적인 암이 됩니다. 그러면 무통증 혈뇨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방광암이 꽤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혈뇨가 종류가 두 개예요. 오줌을 놓을 때
우리가 눈을 빨개 보이는 게 유관적 혈뇨. 네. 그런 경우는 정말로 한 30% 40% 정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노란 색깔인데 소변검사랑 피가 나온다. 그런 네.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올 때 한 1%에서 5% 정도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증상이지만 이런 유관적 혈뇨가 방광암의 굉장히 대표적 증상이기 때문에 소변의 혈뇨가 나면 그 방광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여성 환자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부학적 구조상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요도가 짧아서 방광염이 자주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여성분들이 나 방광염이구나 하고 그냥 그 병원 가서 항생제 먹고 또 피 안 나네 버티고 네. 또 안 좋아지면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암을 놓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서 내가 항생제를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된다. 네. 그런 방광염이면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은 방광암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희 같은 이제 3차 대학병원 정도에 오실 때쯤 되면 이미 그 다른 외부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라든지 뭐 CT 검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광암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방광 내시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네. CT라든지 이런 진단 방법들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써 저희들이 이제 확진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광 내시경 근데 말만 들어도 지금 약간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안 아픈가요? 솔직히 뭐 안 아프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드러운 네. 내시경이 개발돼가지고 네.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방광 내시경은 요도 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성은 좀 덜한데 남성은 굉장히 아프죠. 요도가 길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프지만 꼭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초음파는 얼마나 좋아요. 몸에 해로운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근데 초음파에서 방광에 혹이 보였다? 우리 방광은 이렇게 풍선처럼 부러지지만 오줌이 없으면 이렇게 쭈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름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초음파에 보일 정도면 정말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힘들지 않으니까 소변에 피가 안 나도 60세 이상의 한 남자에서는 초음파를 자주 해보는 게 자주 좋지 않을까. 아프기 전에 그렇게 자주 좀 권유도 해보는 게 합니다. 좋다. 그러면 방광 내시경 볼 때는 방광 안에는 소변이 없어야 되는 상태인 건가요? 그 방광 안을 잘 보려면 방광을 빵빵하게 이렇게 잘 부풀려 가지고 모든 주름을 다 펴서 사사시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저희가 또 방광을 그런 분들은 채웁니다. 물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내시경을 통해서 물을 주입할 수가 있어요. 팁을 드리면, 오히려 방광에 오줌을 채워서 내시경을 보시면 덜 아플 수도 있어요. 오줌을 완전히 비우고 내시경을 하면 잘 안 들어간다. 더 아프다고. 어느 정도 차 있는 게 들어갈 때 수월하고 들어가서도 조금만 채우면 되니까. 그러면은 방광 내시경을 잘 받는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이죠, 꿀팁. 내시경 받기 전에 좀 물을 마시고 소변을 좀 채운 다음에 들어가라.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적절하게 통증 조절을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주사로 이제 진통제를 다 달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면 또 겁나서 안 할 수 있으니까 일부 네네. 민감한 분들은 이럴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런데 진짜 이런 방광 내시경을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즉 방광암에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방광암이 왜 걸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결국 모든 암이 그렇듯이 이제 발암 물질이 있고 네네.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제 공통된 이제 발암의 기저범은 이제 발암 유전자가 많아지거나 암 억제 유전자 줄어들 때 암이 생기는데 1번 원인은 이제 흡연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다가 신장에서 오줌으로 배출되는데 오줌이 가는 길을 이제 요로상피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요로상피에 독성 물질이 쌓이거나 또는 여기서 이제 암이 뿌리가 되는 씨앗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독성 물질들과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길 자체에는 전부 다 암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요로상피. 맞습니다. 그거는 예, 예. 우리가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요. 신장 자체는 피가 오줌으로 반기는 이제 공장이고 네. 배설된 오줌이 모이는 곳이 신우라고 하는데요. 신장 깔때기. 예. 모인 오줌이 요관 타고 이동을 해서 방광에 모여요. 그래서 방광부터 요관 신우는 하나의 같은 기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자기예요, 보자기. 거기에 있는 세포가 요로상피 세포예요. 네네. 그래서 요로상피 세포 암은 위치가 신우에 생기면 신우암, 요관에 생기면 네. 요관암, 방광에 생기면 방광암. 근데 왜 방광암이 대표냐? 그 발생률이 90%, 한 80%는 다 방광암. 그래서 방광암을 그 요로상피 세포암의 대표 주자다.
방광암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생존율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방광을 구성하는 층이 4층이 있거든요. 네. 그 전막층이 있고 그다음에 전막 하층, 근육층, 그다음에 장막층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소변이 모이는 그 공간을 싸고 있는 가장 안쪽 부분이 전막이고 네, 그 네. 아래쪽에서의 전막 하층, 근육층 그리고 방광 전체를 싸고 있는 막이 장막층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층을 침범하는 여부에 따라서 근육 침습성하고 비근육 침습성 방광암이 있습니다. 딱 들어도 근육을 침습하면 좀 안 좋을 것 안 같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근 침습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잘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한 90% 이상 순환암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네네. 하지만 물론 이제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전이가 만약 있다 하면 5년 생존율이 막 5%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네. 상당히 안 좋은 암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부터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재발률이 높다예요. 근데 방광암은 왜 재발률이 높은 거예요? 신우요관 방광이 다 같은 한 보자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암이 생겼다는 건 이미 네. 이 똑같은 조건에서 암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방광암이 있는 환자들이 신우나 요관에 암이 생길 확률은 5%, 그리고 5%. 신우나 요관에 암이 있는 분들이 방광암이 생길 확률은 20%입니다. 그래서 신우암, 요관암 환자들도 꼭 방광 내시경을 추적 관찰 시에 봐야 됩니다. 저는 외래에서 환자 오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신장 같은 경우는 암 크기로 몇 기 매기는데 방광암은 암 크기는 이런 재발률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몇 개는 상관이 없다. 암 뿌리가 어디까지 갔나로 매긴다. 그래서 점막까지만 가면 1기, 점막을 넘어서 근육까지 가면 2기. 그 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방법이나 예후, 생존율이 너무 틀려져요. 1기에서는 요도로 이렇게 그 내시경 놓아가지고 이렇게 네네. 수술을 하거든요. 배를 여는 게 아니고 네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암도 악성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악성도가 낮은 암이 나오면 그 정도 보고, 근데 악성도가 높은 암은 2기에서는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방광을 아예 드러내고 네네. 장으로 방광을 만들든가 이렇게 오줌줄을 차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방광암은 빨리 발견하는 게 어떤 면에서도 좋다.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암이다. 대한비뇨기 종양학회에서 이 빨간 풍선 캠페인을 하시면서 작년에 방광암을 예방할 수 있는 5대 수칙을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5대 수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방광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담배, 흡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금연. 네. 두 번째로 이제 페인트나 염료, 석유 화학 물질 등 이제 공장에 계시거나 또는 그 시골에서 농약을 접촉하시는 어르신들도 항상 이제 안전 수칙 준수와 보호 장비를 철저히 착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항산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방광 내에 유해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40대 이상이라면 매년 정기적인 소변 검사로 미세 혈뇨 여부를 점검해서 방광암의 조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소피병가. 소피병가. 네. 소변에 피나면 병원 가라. 항상 그 제일 중요한 소피병가.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방광 내시경을 잘 받는 꿀팁이랑 방광암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 같은 걸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방광암 이제 진단, 그리고 치료법, 그리고 수술 후 관리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